삼성중공업이 재고자산으로 보유 중인 드립실 4척을 매각해 현금 1조 원을 확보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사모투자펀드인 큐리어스 크레테 기관 전용 사모투자합자회사에 5,900억 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증권사가 올해 1분기 부진한 성적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차증권은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6% 감소했고 NH투자증권은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56.8% 급감했습니다. 네이버가 SM엔터테인먼트 지분 투자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네이버가 SM엔터테인먼트 지분 인수와 관련 투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정해 알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덕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기판인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시장 수요 대응을 위해 2,700억 원의 신규 시설 투자를 단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투자액은 자기 자본 대비 39.6%에 달합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들의 실적이 좀 부진한데요. 워낙 작년에 업황 호황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에 워낙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 주가는 지지부진한데 관련해가지고 실적 평가 좀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네, 사실 이 부분은 작년에 1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제가 작년 연말에 증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숫자를 보지 마시고 이제 이 퍼센티지를 보시라고 이제 퍼센티지보다 숫자를 좀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증권주가 이제 금리 상승과 함께 1분기 증권사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1분기 실적이 높은 이제 기저요, 높은 기저 그리고 이제 비우호적 영업 환경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인 가운데 이제 2분기 때부터는 글로벌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면서 주가도 반등할 여력이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거 다 제쳐두고요. 여러분들 이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1분기 때는 지수가 거래소 기준으로 2,873포인트부터 최고 3,266포인트까지 갔습니다. 이게 1월 달 첫 거래일부터 이제 최고가가 기록한 게 1월 11일이었거든요. 1월 4일부터 1월 11일까지 7거래일 동안 2,800포인트부터 3,20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분기 때는 누구든지 증권사에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돈을 싸지고 가가지고 계좌를 틀려고 정말 줄을 서는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당연히 증권사들의 브로커리지 수익이 역대 최대급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에 맞춰서 작년 연말에 보너스 잔치했다는 부분 여러분들 아마 기사를 많이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1월 달 첫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2,988포인트였고요. 아시겠지만 1월 달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악재성 이슈가 10개가 넘었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QT 발언까지 나오면서 저점이 2,591포인트까지 이제 흘러내렸고 그리고 분기 말까지 거의 횡보를 했습니다. 당연히 브로커리지 수익이 나올 리가 없죠. 그리고 당연히 이번 1분기 실적이 안 나올 것이라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것 때문에 증권주 주가는 사실 이미 선반영되었다는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걸 좀 역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 두 가지 종목인데요. 첫 번째 삼성증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이걸 왜 준비했냐면 삼성증권 잘 아시는 대로 작년에 고배당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7.4%의 수익률 이거 자체가 이제 주가 하방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증권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국금융지주입니다. 국내 증권사 중에 이제 IB 수익 규모가 가장 큽니다. 브로커리지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IB 쪽의 수익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증권사보다는 실적 안정성이 그래도 조금 더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증권주 이제 지금 당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주가 반응이 좀 됐다 보기 때문에 좀 장기로 보시고 담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미로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두 개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소식인데요. 사실 조선업황 좋다고 해도 삼성중공업은 워낙 적자라는 인식이 강하지 않습니까? 재무 건전성 강화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뉴스? 일단 삼성중공업 하면 참 다양한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애물단지라고 했었죠. 이제 드릴십 4척을 국내 PF인 큐리어스 파트너스에 이번에 이제 매각을 한다 하면서 1조 400억 원의 매각 자금을 확보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일단 장기 재고품이었죠. 드릴십을 처분해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나왔는데 삼성중공업 하면 제가 딱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입니다.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해야 주가가 그래도 정상화된다라는 부분인데 보통 드릴십은 한 척에 이제 5억에서 7억 불 사이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4개 팔면은 20억에서 한 28억 불 나오는데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싼 값에 헐값에 매각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건 어쨌든 이제 애물단지를 처리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2020년도 6월 달 잘 아시겠지만 카타르와 국내 조선 3사와 이제 빅
이 빅3와 체결한 협약 문서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배를 만들 때 건조할 때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이제 그쪽에서는 2년 전 가격으로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오히려 이걸 지금 그쪽에 카타르 쪽에 맞춰가지고 해주게 되면은 한 척당 건조를 하게 되면은 한 420억 정도 손실이 되고 총 140척 정도 수주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5조 5천억 정도를 손실을 보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오히려 LNG선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기술력을 가진 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는 기술 경쟁력으로 조금 우리가 이제 할 말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고 이런 걸 굳이 이제 헐값에 받아가면서까지 손실을 보면서 이제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에 따라서 제가 준비한 종목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관망으로 삼성 중공업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현재 버려야 될 것은 다 버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드리십을 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차라리 요거 할 바에는 기자재주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로 두 번째,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던 종목이고 좀 올랐는데 한 번 더 강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카본이고요. 지난번에 소개하고 나서 수익이 진행 중이고 이제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속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추가 매수는 지금 자리에서 조금 눌린 13,000원 초반대까지 눌러주면은 그때 한번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